안녕하세요, 리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든 생각이 내 루틴이나 습관을 좀 재정비해야겠다 라고 좀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제 생활 패턴 한번 돌아보니까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착되어 왔던 것들, 머릿속으로는 고쳐야지 하는데 귀찮아서 그냥 한없이 미루거나 뭐 언젠가는 고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몸에 배워버린 그런 습관들을 하나하나 이제 좀 뜯어 고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리스트를 만들면서 그런 몸에 밴 습관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새롭게 재탄생시켜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좋은 습관은 자기계발 콘텐츠 중에 메인 토픽이죠. 자기계발이나 동기부여 영상들을 보면 이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누군가는 이걸 좀 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좋은 습관이라 한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밤늦게 카페인 안 마시기, 운동하기 등등. 이미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거고 딱히 새롭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팟캐스터 혹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임무 중 하나는 이런 흔한 주제, 뻔한 주제들을 어떻게 개개인의 스타일로 각색시키느냐. 그게 주 임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스트를 만들면서 너무 뻔한 그런 것들 좀 배제하고 정말 제가 지금 제 삶에서 필요한 것들, 고쳐 나가야 할 습관들, 또 저 개인만의 좀 유니크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추려봤어요. 이 중에서 절반은 생활 습관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절반은 멘탈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공감 가는 부분 혹은 또 와닿는 부분, 저 부분은 내가 생각 못 해봤는데 괜찮네, 신선하네, 좀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자기 전 외출 전 직정리. 제가 오늘 리스트 중에서 가장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일 좀 인식하고 고치려는 부분. 자기 전 집정리, 외출 전 집정리. 이게 진짜 귀찮습니다. 귀찮은 일 탑 3 안에 들 정도로 귀찮은데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속이 시원해지는 일 중 하나예요. 일단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다 생각을 했냐. 아침은 중요하죠. 아침에 그날 하루의 분위기, 어떤 리듬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서 눈앞에 펼쳐지는 내 집안 풍경이 어수선하다, 지저분하다. 그러면 답답해요. 한숨부터 나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니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이 이게 신경 쓰이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뭔가 뭐 좀 해야겠다 그런 동기도 좀 덜 생기고 좀 프레쉬한 느낌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또 다른 태양은 떴고 새로운 날인데 일어나자마자 보이는 이 방이나 이제 이런 집안 환경들이 어수선하고 그러면 좀처럼 이렇게 의지가 불타오르지 않는, 참 사람을 좀 다운시키는 것 같아요. 미적으로도 안 좋고요. 미적으로 안 좋은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또 일어나면 이제 집 정리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특히 아침 같은 시간 되게 소중하잖아요. 1분 1초가 아깝고 당장 이제 아침 가져와서 해야 할 일, 스캔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정리부터 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시간을 쏟게 되니까 딱히 효율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뭔가 사람에게 기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방, 책상, 화장대, 주방 바나 식탁, 싱크대 등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돌출된 부분,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는 것들 집어 넣어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에 뭐 거슬리는 게 없게. 뭔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외출 전 집 정리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외출했다가 긴 하루를 보냈다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전쟁터다, 난장판이다, 이런 것도 한숨 나옵니다. 특히 저는 이게 뭐 먹는 공간, 식탁이나 아일랜드 등 이런 부분이 지저분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한상하게 차려야 되는 그런 공간이 지저분하면 찝찝하고 답답하고 빨리 만들어서 저녁 먹고 싶은데 이걸 치우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저분하니까. 책상이건 어디건. 그래서 대충 치우거나 혹은 그냥 옆으로 밀어넣고 거기에 그냥 밥 차려서 먹고 먹는 중에도 거슬려요. 뭔가 그러면. 그래서 애초에 나가기 전에, 외출 전에, 외출 후에 저의 루틴을 미리 생각을 해두고 치워놓아야 할 부분은 치워놓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이제 밥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아일랜드 식탁이나 혹은 제 식탁이 무조건 깨끗해야 합니다. 바로 식탁에 차려서 먹을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식탁 이런 부분들은 눈에 가장 잘 보이잖아요. 뭔가 어질러져 있으면 바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가기 전에. 또 옷방. 만만치 않은 전쟁터가 또 옷방이죠. 특히 시간에 쫓기듯이 외출을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이제 옷 피팅하다가 결정 못 내리고 입어둔 옷을 그냥 바닥에 놓고 갑니다. 갔다 오면 또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한숨 나옵니다. 솔직히 책상 이런 것들보다 가장 귀찮은 게 옷 정리 같아요, 저는. 계속 미루게 되는? 그냥 옆으로 치워놓거나. 가장 베스트는 오늘 입을 옷을 미리 결정을 해두고 자는 거예요. 꺼내두면 좋고요. 이 습관은 제가 예전부터 길들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어떤 날은 성공하고 어떤 날은 실패하고 아직도 그런 프로세스 중인 그런 습관인데 미리 이불로 꺼내놓기. 귀찮으면 최대한 디테일하게 생각해 놓은 다음에 자기. 그래서 아침에 옷 갈아입을 때 바로바로 꺼내서 망설임 없이 고민 없이 입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어지르게 될 확률이 줄죠. 그 다음은 이제 화장대인데 또 제가 잘 못하는 게 화장대 정리입니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 출근을 하는 날은 화장대가 깨끗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그 지저분한 상태로 5일 동안 냅둡니다. 어차피 내일 아침에 또 어지를 건데 내일 아침에 또 화장해야 되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며칠 하다가 정리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고착된 상태로 굳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5일 동안 썩히다가 주말에 다시 리셋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또 어지러질 건데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그냥 정리를 놓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침에 어디 빨리 나가야 되는데 화장대 정리를 하고 나간다? 이게 힘들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힘듭니다.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또 나갔다 와서 영향을 받는 게 이제 밥 먹고 씻고 이제 딱 앉아가지고 스킨케어 하려는데 화장대가 더러우니까 막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야 돼요. 아, 나 브러쉬 어딨지? 아이브로우 브러쉬, 아이라이너 브러쉬, 립라이너 어딨지? 계속 찾아요. 그러니까 보물찾기 합니다, 아침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가고 계속 화장하면서 아, 어디 갔냐? 어디 갔지? 이 말만 반복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고쳐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제 화장대를 싹 정리를 하고 또 화장대 서랍이 한쪽은 다행인 게 제게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제품별로 물건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은 그 점은 좋습니다. 좀 정리하기 수월하긴 해요. 이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곰곰이 앉아서 고민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까? 정리하는 거야 정리하는 건데 이제 이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 생각한 게 파우치,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놓는 거예요. 그 파우치 안에 제가 매일 쓰는 제품들을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이 서랍 열고 저 서랍 열고 찾을 필요 없게. 야, 파우치 안에 당장 들고 나가도 될 정도로 그렇게 딱 채워져 있는 제가 맨날 쓰는 제품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파우치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화장할 때 거기 있는 것만 꺼내서 사람이 쓰던 것만 쓰잖아요. 화장할 때. 뭐 어디 아주 특별한 그런 날 아닌 이상 어디 가지 않는 이상 저도 쓰는 것만 씁니다. 그래서 맨날 쓰는 것만 파우치에 놓고 쓰고 있어요. 확실히 덜 어지르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것도 탑2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바로 평균 준비 시간 플러스 1시간 일찍 준비하기. 보통 자기가 이제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죠? 나는 화장대에 앉는 순간부터 옷 갈아입고 나가기까지 총 1시간이면 된다. 1시간이나 충분하다 하면은 그 1시간 전부터 그러니까 총 2시간의 준비 시간을 갖는 거죠. 그 1시간 전부터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후 2시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1시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12시부터 슬슬 준비하는 거죠. 사람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시간이 되게 금방 가요. 1시간이면 되겠지 했던 것들이 하다 보면은 1시간 반이 되고 2시간이 됩니다. 진짜 그래요. 또 꾸물거리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좀 꾸물거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무리 뭘 입고 나갈지 내일 화장하면서 뭘 바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자도 막상 그 순간이 되면 또 새로운 생각들, 고민들이 이렇게 오니까 뭐 입지? 뭐 바르지? 이렇게 자잘자잘한 것들 때문에 꾸물거리다가 나가야 할 시간을 놓쳐요. 가장 핵심은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같이 좀 꾸물거리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1시간 더 여유롭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화장합니다. 마음 편하게 화장하고 뭘 고민하고 우유부단해지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남았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아요. 특히 저는 이제 화장할 때도 급하게 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급하게 하면 잘 되지도 않고 또 뭐 화장 전에 세수하고 그러는 거 뭐 3분이면 되겠지 5분이면 되겠지 뭐 스킨케어 뭐 바르는 것도 없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하고 앉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10분 20분 돼요. 어떤 날은 앉았는데 과일사 좀 해줘야겠는데 근데 눈썹 정리하고 잤는데 왜 이렇게 또 지저분해진 것 같지? 또 눈썹 뽑느라 시간 보내고
이렇게 변수들로 인해 발생하는 엑스트라 시간 때문에 지체됩니다. 제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차라리 1시간 더 일찍 준비하자. 꾸물거릴 거 예상하고 1시간 더 일찍 준비하면 마음이 편해요. 약속 시간이 늦을 일도 없고, 늦어서 마음이 조급해야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요즘 아주 주력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그때그때 적기. 무엇이든지 그때그때 적기. 저 같은 분 있나요, 또? 외국어 공부를 한다, 영어 공부를 한다. 인스타 릴스 보다가, 유튜브 댓글 보다가, 이 표현 좋네? 와, 이 표현 몰랐는데. 나중에 공부해야지 하고 캡처해놓고 평생 안 본 적. 무조건 반대로 갑니다. 나중에 봐야지 하고 캡처해두면 절대 안 봐요. 오바가 아니라 정말 저는 캡처해둔 걸 한 번도 열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캡처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느낀 거면 그냥 그 순간에 어디다 적든지 하자. 메모 앱을 켜서 적든지 아니면 종이에 펜을 가져와서 적든지 그 정도로 기억하고 싶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그때그때 적는 거예요. 나중에 봐야지 하고 캡처해두면 절대 안 봅니다. 절대 안 봐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보면 내가 이걸 왜 캡처했지? 캡처한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우연히 댓글 보다가 중요한 표현을 캐치했다 그러면 그때그때 적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안 볼 확률이 있죠. 하지만 캡처보다는 한 번은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수첩을 샀어요. 다이어리 일기와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요즘 좀 이런저런 힘든 일 겪을 때 감정일기장으로 쓰기도 하고 매일매일 사야 될 거, 장 볼 거, 다이소에서 살 거 등등 어느 한 곳에 이제 모아놓고 그때그때 열어서 쓸 수 있도록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저렴한 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지금 올인원이에요. 일기, 투두리스트, 바이리스트, 영어 표현 등등 그곳에 다 적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펴서 읽을 때 한 번은 더 보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 집안에서. 침대 옆에 꽂아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수첩을 가지고 거실로 와서 아침 먹을 때 또 옆에 두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계속 의식을 해야 돼요. 무의식이 될 때까지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히는 것 같아요. 쓰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죠, 당연히. 옆에 수첩이 있는데도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한 일을 끝내고 그 수첩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핸드폰을 하다가, 이거 좀 기록해야 되는데 하면 귀찮아요. 핸드폰을 끄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지, 그러고 계속 스크롤링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좀 의지가 필요하고 계속 의식을 해야 되고 연습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방금 언급했던 부분인데 하루 일기. 저도 제가 다시 일기를 쓰게 될 줄 몰랐는데 사람이 확실히 좀 이런저런 일들 겪다 보면은 감정을 털어놓아야 할 곳이 필요해지더라고요. 매일 쓰진 않습니다. 매일 쓰진 않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올인원 수첩 거기에 이제 가끔 일기를 씁니다. 어떤 형식을 두고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혹은 오늘 하루 가장 격하게 느꼈던 감정 그런 걸 다 쏟아 붓습니다. 글로. 진짜 솔직하게 어떤 기분인지 답답하다, 분하다, 억울하다, 원망스럽다, 누가 참 힘이 된다 등등 진짜 솔직하게 써요. 뭔가 저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어디다 털어놓지 않고 자면 그냥 그게 내 몸에 그대로 흡수되는 느낌입니다. 찝찝해요. 아무리 하루 종일 기분 다운되고 답답하고 짜증나도 그 순간에 돌이켜보면서 글로 털어놓다 보면 조금씩은 풀려요. 그때 왜 그런 격한 감정이 들었을까? 또 시간 지나고 보면 딱히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마무리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부분을 적으면서 마무리를 하면 확실히 좀 정리가 됩니다. 결국은 감사해요. 마무리는 항상 감사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 감사를 잊고 살죠, 대부분. 어쨌든 내가 지금 온전히 잘 살아있으니까, 건강하게 살아있으니까 부정적인 감정도 느끼는 거고 긍정적인 것도 느끼는 거고 결국은 존재 자체에 감사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딱히 일기 써야지, 어떤 형식을 갖춰야지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솔직한 나만의 감정일기? 꼭 문장 아니어도 돼요. 그냥 딱딱 끊어 써도 됩니다. 떠오르는 단어를 써도 되고 그냥 내 기분을 한 문장으로만 쓰고 맞춰도 되는 거고 나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 번에 한 가지만 하기. 두 개 다 한꺼번에 하지 않으려 하기. 다르게 표현하면 멀티태스킹 금지. 정말 근래에 안 좋은 습관 하나가 생겼는데 바로 TV 틀어놓고 핸드폰 해요. TV 봐야지 하고 노트북 해요. TV 봐야지 하고 TV 틀어놓고 핸드폰 해요. TV 봐야지 하고 TV 켜면 꼭 다른 걸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왜 이걸 하려고 하면 꼭 다른 걸 하게 될까요? 진짜 TV 틀어놓고 핸드폰 하고 그런 게 진짜 안 좋거든요? 딱 봐도 안 좋지 않나요?
오디오가 양쪽에서 동시에 나오고 내 시선은 핸드폰에 가 있는데 TV에서는 소리 나오지 핸드폰에서도 소리 나오지 완전 overstimulating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느낀 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집중력이 갈수록 떨어지겠다. 갈수록 사람이 산만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습관이 생겼나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느낀 게 그거 같아요.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을 때 이렇게 됩니다. TV도 보고 싶어요. 유튜브도 보고 싶고 오늘 하루 힘들게 살다 왔으니까 이제 TV 보면서 좀 릴렉스 하자 하는데 또 한쪽 머리에선 다른 게 생각나는 거예요. 맞다. 그거 주문해야 되는데. 내일 다이소 가서 뭐 사야 되지? 내일 장 뭐 봐야 되지? 그러니까 뇌가 뭐랄까 반반으로 나뉘어서 한쪽은 TV를 봐야겠다는 생각, 한쪽은 그 전에 이거부터 해야겠다는 생각. 그게 동시에 충돌하면서 멀티태스킹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특히 저같이 좀 할 일을 계속 생각하고 고안해내고 체크하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할 걸 다 끝내놔야 됩니다. 릴렉스하는 시간은 정말 릴렉스만 할 수 있게. 뭘 주문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게 급한 거다 하면은 그냥 핸드폰 켜서 주문한 다음에 알아본 다음에 TV를 켜던가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그 투두리스트들을 우선순위로 정리한 다음에 당장 해야 될 거 당장 하지 않으면 내일 영향을 받을 그런 정도의 중요성을 따져본 다음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핸드폰을 써야 되는 일이면 그냥 핸드폰 하고 앉아서 핸드폰 한 다음에 끝내고 보던가 아니면 보다가 이럴 수도 있죠. 이건 좀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건 좀 계속 고민해야겠는데 이건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되면 그냥 핸드폰 끄고 내일 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다가 스크롤링을 못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럼 또 1시간 가 있고 2시간 가 있고 그래서 제가 평소와 다르게 요즘 좀 침대에서 핸드폰을 많이 들여다봅니다. 원래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되네요. 갑자기. 최대한 제가 핸드폰을 멀리해야겠다 생각하는 시간이 이 베드타임인데 그때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좀 안 되겠더라고요. 각성을 해서 하나하나씩 해야겠다. 그 다음 이게 또 영향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운동할 때입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오늘은 운동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싶어. 아니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싶어. 그렇게 어떤 미디어 틀어놓은 다음에 또 노트북으로는 유튜브 운동 영상 켜서 하다 보면은 집중이 안 돼요. 되게 산만해집니다. 귀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악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이 노트북에서 나오는 그 운동, 그 사운드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쨌든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는 안 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놓쳤는지 자꾸 신경 쓰여요. 한쪽에서는. 헬스장에서 나오는 음악 같은 경우는 딱히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이어폰 꽂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으면서 해도 되고 뭐 TV 보면서 해도 되고 그럼 헬스장처럼 공공장소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들은 딱히 영향을 안 받는데 내가 혼자 집에서 할 때 오디오를 2개나 틀어놓고 하는 거는 딱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 음악 다 필요 없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운동 그렇게 길게 크레이지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악 안 들어도 됩니다. 팟캐스트 안 들어도 돼요. 오직 운동 영상만 켜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틀어놓으면서 하게 되는 게 이제 밥 먹을 때.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뭐 안 보는 거. 이건 제가 예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밥 먹을 때 뭐 보는 거 안 좋아한다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음식에 집중이 안 돼요. 뭘 틀어놓고 하다 보면은. 저는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보면서 먹고 싶습니다. 스크린이 아니라. 눈은 스크린에 가 있고 손가락은 젓가락질 하면서 무언가를 계속 내 입에 넣고 있어. 근데 내가 뭘 넣는지 몰라. 그냥 넣고 있어. 뭔가 그러면 저는 좀 음식의 맛도 덜 느껴지고 뭔가 빨리 먹어야겠다는 그런 좀 조급함도 생기는 것 같아요. 먹을 때는 그냥 조용히 좀 여유롭게 먹고 싶은데 그게 뭐 틀어놓고 먹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저는 조급심이 생기고 음식의 맛도 안 느껴지고 음식을 이렇게 제대로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안 보고 좀 심심하다 하면은 이제 뭐 오디오 정도 틀어놓을 수 있어요. 대신 뭘 보진 않습니다. 시선은 음식에 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밖에 또 집안일 할 때도 우리가 멀티태스킹 하려고 하죠.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빈 공간을 채워야 된다. 적막함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에 어떤 오디오든 틀어놔야 마음이 편해. 이런 생각으로 뭘 하나 틀어놓고 하게 되는 습관, 경향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집안일 할 때는 그런 걸 틀어놓고 했어요. 왜냐면 집안일이 이제 뭐 5분, 10분 안에 끝날 게 아니니까 길어질 거니까 뭔가 길어지는 활동에 있어서는 트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틀어놓고 몇 번 했는데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게 안 들려요. 뭘 틀어놨다 해도. 청소기 소리 때문에 안 들리고 물소리 때문에 안 들리고 더 최악인 거는 팟캐스트를 유튜브로 본다는 가정하에 내가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한다. 여기서 최악인 거는 광고. 중간에 광고가 계속 나오죠. 프리미엄 아닌 이상. 집안일 하다가 광고 스킵하고 설거지 하다가 물 끄고 광고 스킵. 청소기 하다가 광고 스킵. 계속 차질이 생겨요. 흐름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안일 할 때도 뭐 틀어놓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럼 헤드셋을 끼면 되지 않냐.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헤드셋을 낍니까?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냥 후딱 끝내고 말지. 또 헤드셋 가져와서 뭐 들을지 셀렉하고 귀에 꽂고 그냥 후딱 해놓고 다른 걸로 넘어가기. 멀티보다 싱글 태스킹. 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은 좀 멘탈적인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관계를 너무 딱딱 끊지 않기. 항상 대화로 먼저 풀어보려고 시도하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딜레마 중 하나가 이 맺고 끊는 건데 너무 끊는 거에 단호해서 너무 딱딱 자르는 것에 어려움을 너무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결단을 내립니다. 이게 장점일 때도 있고 단점일 때도 있죠. 장점은 질질 끌지 않고 딱딱 끊으니까 뭐 감정 낭비, 시간 낭비 할 일이 적어지죠. 반면에 그게 너무 단호하게 잘라버리면 나중에 내가 그때 너무 그랬나? 너무 단호했나? 너무 칼 같았나? 어느 정도의 룸은 있었을 텐데 대화로 풀어볼 만한 내가 너무 단호하지 않았나라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만족했지만 그런 결정이 있어서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한 번 그랬다고 그러지 않죠. 한 번 뭐 좀 틀어졌다고 한 번에 그러진 않죠, 당연히. 마음속으로 기회를 줍니다. 보통 저는 3번 주는 것 같아요, 기회를. 마음속으로. 대체적으로 저는 대화를 푸는 걸 선호해요.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정말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꺼내진 않습니다. 일단 침묵하고 한 발 물러섭니다. 이게 제가 기회를 주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을 정리하죠. 근데 이게 3번이 지나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고 한 발 물러서서 생각을 해도 나아지지가 않는다. 그 사람의 뭐 행동이나 그런 게. 그러면 이제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언쟁하거나 싸우지 않아요. 그냥 연락을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먼저. 딱히 피곤하게 이런저런만 오가는 것도 싫고 딱히 누구랑 저는 심하게 싸워본 적도 없고 그런 것도 안 좋아하고 나 이제 앞으로 연락 안 할게 이런 천천포고도 안 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정리합니다. 그게 제가 이제 끊는 방식. 관계마다 다르겠죠.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이래도 되는 관계가 있고 너무 이러기에는 좀 그런 관계가 있고 깊은 관계다 하면은 그래도 가까운 사이라면 그 관계를 너무 그렇게 놓고 싶지 않다면 만일 기회가 있다면 내가 좀 서운했던 거 걸렸던 거 그런 거 한 번쯤 이렇게 대화로 풀어보려는 시도 그래서 그 사람의 나오는 반응 솔직한 마음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시도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뭐든지 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때그때 물어보기 궁금한 거는 그때그때 물어보기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모를 때마다 그때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뭐 어떻게 다 이게 되겠지. 뭐 나중에 필요할 때 물어보지 뭐. 그때 가도 알아볼 수 있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넘어가면 평생 모르고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부끄러워서 아 괜히 이런 거 물어보면 좀 그렇게 상대방이 받아들이려나? 아 내가 이것도 모르나? 괜히 이런저런 고민들로 그 순간에 물어보지 못하고 지나치면 나중에 후회돼요. 그리고 다시 물어봐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궁금한 건 솔직하게 물어보기. 누구한테든. 뭐 알아볼 때도 우리가 뭐 행정 그런 것들 뭐 전화해서 알아볼 때도 혹은 뭐 인터넷에서 알아볼 때도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찾아보고 뭐 어디 카페를 가입한다. 지식인을 찾는다. 혹은 요즘도 챗 GPT 다 쓰시죠?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GPT한테 먼저 물어본 다음에 정확한 이제 답변,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전화해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저는 좀 확인 사살해야 되거든요. GPT는 정말 정보 수집용, 약간 1단계의 느낌이고 이걸 좀 확실하게 도장 찍는 느낌은 직접 물어보는 거. 대면으로 물어보던가 전화로 물어보던가 저는 좀 이렇게 확인 사살까지 해야 됩니다. 워낙 불안도 많고 불신도 많아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좀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아, 뭔가 이런 거 물어보기 좀 그런데 물어봐도 되나? 이런 것도 모른다 생각하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귀찮아하지 않으려나? 그냥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물어보지 못하고 지나쳐서 후회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뻔뻔해져야죠. 뭐 뻔뻔까지 필요가 있을까요? 물어보는 건데, 그쵸? 좀 물어보는 거에 당당해지기. 그 다음,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않기. 저는 약간 혼자 다 감당하고 혼자 해결하고 그냥 혼자 다 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예전부터 그랬고 또 이게 외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나눌 사람이 없죠. 그런 일들을. 힘듦, 아픔,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글쎄 뭐 형제가 있었으면 나눴으려나? 친구가 있긴 한데 뭐 매번 그럴 수 없잖아요. 친구한테도. 그나마 친구한테는 좀 오픈적이죠. 친구들한테 솔직한데 대부분은 저는 그냥 혼자 먼저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알아보고 헤쳐나가고 그냥 좀 뭐든지 좀 혼자 짊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주변인들한테 연락도 잘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누구한테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먼저 연락해주는 사람, 먼저 연락해주는 친구가 되게 소중하긴 하죠. 워낙 이렇게 먼저 연락을 안 하니까 힘든 얘기도 안 합니다. 주변에. 힘들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연락 먼저 자주 안 하는 건 제가 좀 고쳤습니다. 100% 고쳤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많이 고쳤어요. 친구들과 모임할 때도 제가 먼저 주선하고 제가 먼저 날짜 잡고 한번 보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언제 한번 보자 밥 먹자 이거 너무 안 좋아해요.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보거든요. 안 볼 거 아니까. 가까운 친구들만큼에서는 먼저 제가 이제 주도하고 야 이날 보자. 우리 이제 볼 때 되지 않았나? 이러고 이제 먼저 전화하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또 가족한테도. 특히 할머니는 되게 연락이 활발하시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항상 먼저 연락합니다. 생사 확인하고. 그에 비해 제가 먼저 너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자주 합니다. 가족한테도 항상 좀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개선됐죠. 근데 이 좀 개인적인 부분들, 개인적인 일, 좀 힘든 일, 그런 부분은 연락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매번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혼자 다 삭히죠. 그쵸? 그러다 보면 마음에 병이 생기죠. 혼자 삭히다 보면은. 적어도 최측근들한테는 그런 걸 좀 얘기하고, 그런 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얘기해서 안 들어줄 사람 없습니다. 안 들어주면 그건 친구가 아니죠. 뭐 옆에 연인, 배우자,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한 번씩 털어놔도 좋아요. 또 모릅니다. 그렇게 털어놓은 다음에 어떤 공감을 얻을지,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건 진짜 모릅니다. 그건 털어놔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혼자만 짊어지를 하지 않기, 너무 혼자만 삭히지 않기. 필요할 때는 먼저 연락해서 그냥 근황 얘기하면서 이런 걸 겪고 있는데 요즘 이렇다.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도 하고 너무 나 혼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갈수록 고립돼요. 감정적으로. 우리 혼자가 아닌데, 옆에 있는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소통과도 좀 연관된 부분인데, 어쨌든 가끔은 내 마음의 무게도 나누려는 연습하는 거, 이런 습관도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기. 세상은 보기 나름.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세상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세상에 나쁜 사람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세상을 좀 꼬아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또 그렇게 만드는 게 미디어죠. 뉴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나더 레벨의 범죄가 일어나고, 그걸 또 메인으로 보여주는 게 미디어인데, 그런 것들만 보다 보면 당연히 세상에는 사탄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주변 사람, 가족 말고는 다 나쁘게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은지 좋은 사람이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걸 따지기 전에 보여지는 모습 그 이면을 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나쁜 소식들을 물론 예방 차원에서 접할 수는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날 보호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뉴스들을 접할 수는 있어요.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참고할 수는 있지만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것만 보다 보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부정적으로밖에 될 수 없죠. 또 타인에게도 좋은 태도가 안 나가고요. 특히 저는 좀 의심이나 불신이 많은 편이라서 항상 좀 경계를 하거든요. 뭐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면 확 경계하게 돼요. 멀리하게 되고. 세상에 이런 사람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단정해버릴 때도 있고. 근데 또 훈훈한 이야기, 따뜻한 소식 그런 것들 직접 목격하면 갑자기 또 변해요. 관점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이렇게. 참 사람이 단순하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못 믿는 게 나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자기 부정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믿진 않지만 실패해도 다시 해볼 수 있는 나,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줘볼 수 있는 나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뢰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작은 경험을 쌓아가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버틸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기록이 쌓일 때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으며 의지박약이고 때론 또 자기 모순적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서 세상이 잘 풀릴 땐 세상이 아름답게만 느껴지고 안 좋은 일 겪으면 세상이 밑도 끝도 없이 불공평하고 가혹하고 자비 없이 느껴져요.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한 번 꽂히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되는 불행에 빠지는 거죠. 참 인간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노력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런 시도, 의식적인 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해야겠고요. 그 다음, 내일 할 일, 미리 정리해두고 자기. 저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갈팡질팡하면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싫어요. 내가 일어났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분명히 할 건 있거든요? 해야 할 거 있는데, 그 전날 정리를 안 하고 자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침대 밖에 나가기 싫습니다. 안 그래도 추워져가지고 나가기 싫은데 더 나가기 싫어요. 그냥 뭘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전까지는 계속 침대에 있고 싶어요, 일어나도. 저는 그냥 눈 뜨면 바로바로 일어나서 좀 나가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계속 미루게 돼요. 미루다가, 이제 진짜 일어나야지 하고 미기전 나가가지고 아침을 만들고, 오늘 할 거 많다. 빨리 움직여야겠다. 빠딱빠딱 일어나서 움직여야 이게 하루를 좀 생산적으로 활기차게 시작하는 느낌인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좀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 전날 루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 전. 자기 전에 뭐 아까도 그 노트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에다가 내일 뭘 해야 될지 우선순위로 정리하고 자는 거. 분명히 할 건 있거든요. 뭐 사야 된다.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런 것들도 할 일 중에 하나죠. 시간을 써야 되니까. 그런 자잘자잘한 단순한 것들도 다 적는 거예요. 내일 해야 될 거. 이건 좀 아침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면 성취감도 있고 나도 그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된 느낌. 열심히 사는 느낌. 또 무엇보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생각해내는 데 쓰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전날 밤에 그 다음날의 일들을 계획해놓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람이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제대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출근해야 된다 하면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아침이 추워도 일어나서 나가게 되죠. 뭐든지 좀 이렇게 강제성이 필요해요. 해야만 하는 일.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만들어본 리스트라서 최대한 차별성을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몇 가지는 좀 뻔할 수도 있지만 또 몇 가지는 또 여러분들에게 좀 신선하게 새롭게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또 여러분들도 소개해주고 싶으신 습관, 루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마 저보다 더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애플 팟캐스트 리뷰, 스포티파이 댓글, 혼자 있는 게 좋아 팟캐스트, 인스타그램 등 어디든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또 리뷰 써주실 때는 별 5개도 찍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매 에피소드마다 쇼츠와 릴스도 같이 올리니까요. 쇼클립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